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인 6월 6일은 무슨 날인가요?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에는 5개가 있습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월별로 순서대로 정리하면 3월 1일은 3.1절입니다. 3.1절은 3.1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최초의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독립하여 국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군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단군 신화입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단군 신화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 곰이 여자의 몸으로 변했고 그 여자의 몸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나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전설입니다. 이렇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이야기를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단군 신화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승려가 처음으로 역사책에 글로 남겼는데 이 역사책의 이름은 삼국유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3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개천절이라고 칭했습니다. 개천절의 뜻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것입니다. 개천절에는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에서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홍익인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기념이며 홍익인간의 뜻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8개의 법이 있었는데 이를 팔조법이라고 합니다. 감원, 실직,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금속 활자로 찍어낸 현존하는 최초의 책이며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 모두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입니다. 고인돌은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선사시대의 돌무덤입니다. 옛날 신라의 수도이었던 경주 지역에는 석굴암, 불국사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조선시대 왕의 무덤인 조선왕릉이 많이 있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엮어가는 이야기 형식의 노래인데 시험에서 북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답은 고수입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은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태견은 춤과 같은 동작의 전통무술로 태권도와 비교되는데 태권도와는 다릅니다. 태권도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스포츠입니다. 강강술래는 여자들이 추석에 원을 만들어 돌며 노래를 부르는 놀이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으려 만든 목판경전으로 해인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군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허준이 쓴 의학서적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최초의 책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고위공직에 임명된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인가요?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로 나누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조직 원리인데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분립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국회를 말합니다.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듭니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법원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는 판사, 형량을 구형하는 검사,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부를 말합니다. 행정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최고 수반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국무총리 밑에는 각 부처 장관이 각 부처의 업무를 지휘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내는 의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납세의 의무라고 합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선거의 사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8세가 된 남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18세가 된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보통 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평등선거는 신분이나 재산 학식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에게는 2표의 투표권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투표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고 투표한 사람만 알아야 하는 비밀선거입니다. 넷째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처럼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직접 선거입니다. 삼국시대에서 삼국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부른 우리나라 이름의 외국식 발음으로 오늘날 코리아의 기원이 된 나라는 무엇인가요? 고려입니다. 소파라는 호를 가졌으며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방정환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경찰청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집을 계약하거나 일을 할 때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는 상대방과 내가 특정한 조건으로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시험에 나온 계약서 종류는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곧바로 확정일자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야 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는 물건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물건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이며 담보를 제공하고 빚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표시해주는 서류입니다. 집을 빌리거나 사실 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참정권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에 금융거래 당사자 본인의 실명임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금융실명제입니다.